지난 태국전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문제점들을 여전히 보여주는 경기였다. 대표팀이 한 수 아래로 여겨지는 태국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거뒀다면 얼어붙은 팬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분명 도움이 됐을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무승부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잘 극복하고 원정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 라고 말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한 팀이지만 한국이 홈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는 아니었는데요. 특히 경기 당일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태국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시원한 공격력으로 국민들 앞에 속죄의 승리를 안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달랐는데요. 6만 명의 팬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버렸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무의미한 전술과 무기력한 플레이에 축구 팬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의 대표팀과 지금의 대표팀은 아예 다른 팀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또한 22일 새벽 예멘과의 경기를 마친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국팀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보여주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NTV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에 태국의 견고한 수비 전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태국의 밀집 수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중원에서부터 시작된 치열한 싸움에 더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 높은 볼 점유율을 목표로 삼았던 전략은 연속적인 턴오버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짧은 패스 플레이의 부재로 인해 최후방에서 김민재와 황인범이 직접 롱패스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는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문제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 8분 백승호가 후방에서 드리블로 탈압박을 하려다 공을 뺏겼고 이를 태국의 수파 차이가 빠르게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겨우 손끝으로 공을 쳐내며 한국팀의 첫 실점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점차 태국의 수비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중앙으로 집중되는 수비 탓에 태국의 측면 수비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전반 29분에는 태국의 반칙을 유도해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유리한 위치에 프리킥을 얻어냈는데요. 손흥민이 직접 찬 프리킥은 골키퍼의 손에 막혔지만 이 순간은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반 41분에는 태국이 더 넓은 지역을 수비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이재성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가운데로 정확한 컷백 패스를 시도. 이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해결사다운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45번째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동료들과 상암 경기장을 찾은 팬들 모두 크게 기뻐했는데요. 한국 축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을지라도 태국을 상대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면서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함께 경기는 태국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태국은 나름대로 조직적인 전술로 조금씩 한국 진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우리 수비진은 태국의 역습에 당황해 순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막지 못한 한국 수비는 태국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중앙으로 파고드는 척 갑자기 방향을 바꿔 왼쪽 측면으로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이때 한국 수비들이 한꺼번에 왼쪽으로 몰려들자 태국 공격수들은 보란듯이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며 틈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이 갈피를 못 잡던 찰나 이런 기회를 틈타 중앙으로 강하게 넣은 패스는 무이안타의 발끝에 걸렸고 사실상 노마크였던 그는 편안하게 정확히 골문 안으로 차넣었습니다. 벼락같은 동점골에 당황한 황선홍 감독은 벤치에서 준비하던 이강인을 경기에 투입하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강인의 투입이 시기상조라는 몇몇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이강인의 빠른 침투와 예리한 패스는 태국 수비를 흔들었고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전진 패스는 태국 수비에 잘 먹혀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은 곧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이어져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태국은 한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 끝에 플랜 B를 준비해왔고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필드 위 10명 전원을 수비로 내려보내며 다시 한번 걸어잠그기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태국에 내려앉은 수비진을 뚫기 위해 백승호와 손흥민을 중심으로 집요한 공격을 이어갔으나 시간은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태국 선수들은 승리한 것처럼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반면 속죄의 승리가 절실했던 한국 대표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문제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후반 태국의 수비를 이끌고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던 주민규를 빼고 조규성을 집어넣은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규 자리에 조규성이 들어가자 우리 대표팀의 공격은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비를 등지고 짧은 패스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 밀집 수비를 뚫어내던 장면이 사라지고 답답한 공격만 이어졌는데요.
수비 뒤에서 서서 크로스만 기다리는 조규성의 모습을 지켜보는 팬들도 답답해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인 준비가 덜 된 황선홍 감독이 다음 경기까지만 감독을 맡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 26일 태국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의 5대0 대승과 중국과의 경기에서의 3대0 완승을 포함해 4연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승부로 인해 26일 태국 원정에서 패하게 된다면 3차 예선 진출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는 U23 아시안컵 본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강적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진출에 관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황선홍 감독이 7월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 본선행 티켓이 주어지는 U23 아시안컵에 집중해야 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임시 감독 후보를 배제하고 황선홍 감독에게 임무를 맡기고 황 감독 역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의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의 경기력은 아시안컵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중간중간 나오는 패스미스와 집중력 결여는 아시안컵 때와 같은 문제를 보여주었으며 골 결정력도 부족했습니다.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도 홈에서의 무승부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U23 아시안컵에서도 부진한다면 한국 축구는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한국 축구 상황과는 다르게 지난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아랍에미레이트 감독이 예멘과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후 인터뷰에서 한국팀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화제인데요. 한국팀의 분위기는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다. 협회와의 문제도 내가 한국팀에서 나올 때와 비슷한 걸로 안다. 한국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태국을 상대로 아쉬운 경기다. 선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는 듯 보였다. 팀 전체의 호흡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각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팀 전략에 맞춰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라며 짧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빌드업을 입혀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준 벤투 감독. 벤투 감독과 재계약을 하고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갔다면 아시안컵 우승과 월드컵 예선을 편안하게 지켜봤을 것이라며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경기장에는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았습니다. 경기장에는 그냥 대가리 받고 뛰어 응원은 우리가 할 테니 라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동시에 몽규 아웃, 몽규가 있는 축구협회의 미래는 없다 등의 슬로건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수뇌부에게 향해지며 여러 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팬들은 경기 동안 정몽규 나가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몽규 회장은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서 큰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축구협회의 주먹구구식 졸속 운영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VIP석에서 관람한 뒤 경기가 끝나자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태국과의 원정 경기도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